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민족 고유의 특성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동성이 아닐까 하는데요. 같은 기준으로 일본의 주요 언론들을 매일 들여다보는 바이스톰 기준에서 일본을 평가하자면 일본은 참 분석하기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석 자체가 나쁜 것인가 한다면 그건 결코 아니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분명 좋은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그 분석이 너무 늦게 시작된다는 점, 한마디로 눈치가 너무 느리고 그 분석 자체도 오래 걸린다는 점, 한마디로 좀 굼뜨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시대는 일본의 분석을 기다려주지 않고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슬픈 일입니다. 인터넷과 세계화를 통해 지금은 속도가 우선인 시대가 되다 보니 20세기에는 큰 장점이었던 일본의 이런 분석력이 현 시점에 와서는 그냥 분석만 하다 끝나버리는 허무한 일로 변해버린 것이죠. 한일 양국의 차이는 대한민국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이와 정반대라는 점.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추월을 당하고 그 격차마저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니 매우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우리의 한류를 두고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과의 비교를 해봐도 여전히 뛰어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확실히 일본은 서구권 매체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류 시발점의 국가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일본 특유의 분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최대 시사주간지 문춘 온라인은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넷플릭스에서 세계 90개국 시청 횟수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을 비롯 세계의 지지를 모으고 있는 한국 드라마라면서, 드라마 제작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스타 배우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 드라마는 세계를 제압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일본 작가 후지와키 쿠니오의 저서인 인생을 바꾼 한국 드라마 2016부터 2021의 일부를 발췌하는 분석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우선 한국의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의 성향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2010년부터 케이블 방송국들의 드라마부터 이런 경향이 시작되었고, 이는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한국 드라마가 그다지 위화감이 없다는 것으로만 봐도 한국 드라마의 발전과 미국과의 궁합을 할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한국 지상파 드라마들이 다룰 수 없었던 주제들을 케이블 방송국들이 다루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변화가 시작되고 참신한 기획들이 등장하였다는 기사는, 한국의 지상파 드라마들은 한국과 일본 그 밖에 아시아 시장을 향해 있었지만 케이블 채널들의 드라마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작이 되고 있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한국 특유의 가족 드라마들은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서 통용되었을 뿐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공감을 얻기 힘들었는데, 이제 그 영역을 벗어난 드라마들이 제작이 된 것이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의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요. 변화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를 석권하던 미국 드라마에서도 있었다면서, 2000년대에는 일본에서 프렌즈, 섹스 앤 더 시티 등이 크게 히트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크리미널 마인드와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며 히트작의 장르 전환이 있었는데, 한국은 이런 대성공을 거둔 미국 드라마들과는 겹치지 않는 테마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 드라마의 제작 방침에 있다며, 미국의 흥미로운 드라마가 있다고 해도 이와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메이크를 채택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드라마의 전세계적 흥행이나 제작 방향성 자체는 비슷할지 몰라도 드라마의 주제나 스타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인데요.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해도 위화감이 전혀 없었던 한국 드라마의 대표적 예로 2019년 드라마 베가본드를 꼽는 기사는, 연기하는 배우들의 차이가 있을 뿐 연출, 각본, 캐릭터, 액션, 촬영, 음악 등 모두 미국 드라마에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드라마 제작의 기획을 추구할 때면 시나리오 작가 그룹에 의한 집단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구상하죠. 미국은 이런 특징으로 시나리오의 왕도국이었는데, 한국은 한 명의 작가가 단독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구조를 택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일반적인 드라마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기사인데요. 한 명의 작가의 발상에는 한계가 있고 집단 창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한국 드라마는 이런 상식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는 소재의 근본 발상부터 전혀 다르고 한국이라는 배경 없이는 생각해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예시가 바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클라스,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의 남북 상황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고 이태원 클라스와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마찬가지로 무대와 설정은 ER이나 그레이 아나토미 등의 미국 의학 드라마를 보고 발상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시청해보면 전혀 다른 감각의 의학 휴머니즘 드라마임을 알 수 있으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한국 드라마 특유의 정감을 자아내는 분위기는 절대 미국 드라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중 하나라는 것인데요. 미국과 한국 드라마 모두를 시청하는 현재 일본인들에게는 기상천외한 SF 설정의 미국 드라마와 정감 넘치는 휴머니즘의 한국 드라마 사이에서 동전의 앞뒷면처럼 궁극의 양면성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혀 다른 매력을 가졌으면서도 미국 드라마와 쌍벽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보통 일본은 한국의 특징을 자국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만 한국 드라마는 애초에 일본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높은 수준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드라마와 비교하여 한국 드라마를 분석한 것도 이 기사에 주목할 점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국가 중 하나이기에 이런 과거와 현재 시점의 분석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와 맞닿아 있는 또 하나 재미있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천하의 오징어 게임도 일본에서는 최고가 아닐 정도로 일본 최고의 한국 드라마는 따로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프라이데이 디지털은 한국 드라마의 짜릿한 진격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일본 넷플릭스에서 오늘의 탑10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한국 드라마이고 일본 작품은 기껏해야 한두 편 정도라면서 화제가 될 줄 알았던 일본 침몰도 순위권에 없다는 것인데요. 또한 순위 변동이 있긴 하지만 11월 하순에는 탑10 중 9개가 한국 드라마였고 이젠 도대체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지? 라고 느낄 정도로 한국 드라마는 강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한국 드라마 최고 흥행작은 뭐니 해도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히트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기세등등한 오징어 게임조차 일본에서는 좀 다르다는 것인데요.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대단해도 일본 한류 팬 특유의 경향이 관계되어 있는 사랑의 불시착의 히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도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 전 세계적인 히트를 했지만 그 인기가 장기적인 지속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새로운 한류 열풍을 불어온 사랑의 불시착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인데요. 드라마 빈센조도 1위를 기록하고 큰 인기였지만 인기가 장기적이진 못했는데 이것은 일본 한류 팬들이 러브스토리와 미남 배우를 좋아하는 특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청자를 끌어당기는 흡입력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것이 대전제지만 일본의 한류 팬들은 다른 드라마가 나오면 빠르게 관심을 돌리지 않고 한 번 마음에 들면 겨울연가나 미나미시네요처럼 계속 그 작품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랑의 불시착과 같이 자신들의 성향에 딱 들어맞는 작품을 발견하면 계속 그 작품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 한류 팬들의 이런 특징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바이지만 오징어 게임조차도 사랑의 불시착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뭇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런 방식의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일본인들의 방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점이 이색적이라는 것이죠. 이 기사를 통해 새삼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진들의 위험을 또 한 번 크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를 그렇게 재미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독특한 드라마 팬층이 존재하는 일본까지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이런 역량 발휘를 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만큼 시대의 요구에 맞는 빠른 변화를 가져가는 한국 특유의 역동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아무리 분석해도 그 도출한 결과가 그러니 그들도 한국 특유의 역동성을 본받자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 한국과 같은 제작 시스템으로 변화를 가져가기에는 그들이 변화를 너무나 싫어하기에 이젠 한국의 문화 식민지라 할 수 있는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식민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